여러분 안녕. 오랜만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오랜만이 아닌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첫 영상을 올리고 엊그것 같은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 사이에 날씨는 이렇게 변해서 낮 동안에는 춥지 않은 날씨가 됐답니다. 라고 말하기엔 어제 오늘은 또 추웠네요.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킨 거는요, 찰나의 짧은 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삼청동부터 해가지고 전시 코스를 짜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야외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소스들이 안타깝게도 1번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번 제가 간과한 부분이 생각보다 전시장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전시를 해봤는데도 순간적으로 깜빡을 했던 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데도 많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작가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설치로 전시를 2번 정도 했는데, 제 영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어디 업로드한다? 하는 게 사실 뭐 영화 같은 거죠. 영화관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찍어서 나만 본다 하더라도 그 창작물을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초보가 많은 것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이 봄철 걷기 좋은 때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전시를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코스를 공유하고 전시를 보는 어떤 방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점, 정말 손실률이 높은 투자라고 여겨왔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저의 전공 분야 약 10년 이상을 투자해왔던 저희 학위 미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제 안목을 가지고 드디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전시를 보는 방법에는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모범답안도 없고요. 왜냐면 사실 내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걸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네? 이거는 그냥 별론데?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고 지나가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솔직한 전시를 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그냥 기분 좋은 산책이나 무의식적인 미적인 탐구? 를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비문학 책을 읽듯이 지식적으로 쌓아가고 싶거나 분석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를 믿어보시죠. 저를 믿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시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에 대한 서문을 읽고 가는 것, 도록 있잖아요. 거기서 이 작가님이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혹은 이 큐레이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시별로. 거기 항상 전시 서문처럼 글들이 있거든요. 작가 이력을 읽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전시에 대한 그 서문을 읽고 가는 것이 이 전시 전반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전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지점은 뭔지, 이 작가님이 평소에 뭐 사과 얘기를 그냥 얘예요. 그냥 사과, 애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전시에서는 사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사과의 빨간색이 너무 아름답다, 혹은 사과의 과육을 벗겨내니까 다른 것이 보이더라인지, 어떤 지점을 이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는지를 먼저 읽어보고 가면 훨씬 좋아요. 팁 2번째, 전시를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웃긴 얘기지만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 큰 전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면서 전공자들이나 안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전시를 공부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국현을 진짜 아침에 오픈할 때 가서 문 닫을 때쯤 나와요. 그래도 충분하게 보지 못했다, 다음에는 이 전시를 좀 더 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됐어요. 특히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매체도 작가도 전시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1관, 2관에서는 누구 전시를 하고 3관, 4관에서는 또 다른 전시를 하고 하잖아요. 따로따로 보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전시장에 있는 어떤 작품들이 큐레이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내 머릿속에서 뒤섞일 때가 많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물리적인 시간이. 영상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하신 분, 히토시타이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작품이 엄청 다양하지만 한 작품당 소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영상을 설치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느낌의 화면의 색깔과 화면의 연출과 이거를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영상이 담고 있는 기승전결을 보려면 20분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작품당.
근데 적어도 영상 전시가 있는 전시관에 영상 작품이 한 4편 이상은 있을 거란 말이죠. 최소한. 그러면 거기서만 80분을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겠죠? 저는 그래서 보다가 이거는 내가 흥미가 있다. 이 다음이 궁금하다 한 거는 그냥 마음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리고 좀 뭐라는 거야 싶은 거는 보다가 그냥 대강 큰 흐름이 이런 내용이겠거니 할 때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만 보겠다고 한 것들도 작품이다 보니까 내 예상과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별론데? 결론이 이렇게 나겠군 하고 지나쳤던 게 나중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들어보면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 분야나 작가님에 대해서 관심을 확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작품을 집중해서 쫙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팁, 3번째. 따단. 전시의 설치 방법을 잘 봐라. 근데 좀 전공자들을 위한 팁일 수도 있어요. 기획 일을 하거나 전시를 할 의향이 있는 작가다가 아닌 이상 설치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보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 작가님이나 그 전시장이나 그거를 구성한 큐레이터나 전시를 만든 의도나 정성이나 모든 항목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영상 전시예요. 제가 영상을 좋아하니까 자꾸 영상 예시를 들게 되는데 영상을 벽에다가 그냥 쏠 수도 있어요. 하얀 벽에. 어떤 작가님들은 그걸 싫어하세요. 모니터를 쓰시죠? 근데 모니터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모니터를 전시장 조건이 이러하니까 몇 평이니까 몇 인치로 하자 이런 분들도 뭐 없진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영상을 설치한 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상이 정면으로 이렇게 딱 있는 영상이 있을 것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몇 년도였지? 최천숙 작가님 그리고 정현두 작가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화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화면 배치가. 그리고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앞에 빈백 같은 게 있고 거기 누워서 올려다 봐야 하는 영상 설치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천을 걸어야 하는 전시예요. 그러면은 그 전시장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천장이 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걸으라고 레일처럼 거기다 그냥 고리로 해서 천을 늘어뜨릴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뭐 가벽을 놓거나 다른 방법으로 달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거를 달았을 때 연결하는 줄을 투명한 줄을 쓸 것이냐 투명한 줄마저 안 쓸 것이냐 무명실을 쓸 것이냐 것들을 작가들은 설치할 때도 그렇고 구상할 때 작품의 일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고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최찬숙 작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감상자가 영상을 대할 때의 태도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게 되겠죠. 영화에서 꼬마들 시선으로 어른을 볼 때 올려보게 잡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그게 결국엔 연출인데 그 영화를 볼 때 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찍었을까? 이 연출의 의도를 이해하다 보면 올려다보게 찍은 이 인물이 되게 강하고 큰 인물처럼 느껴서 그렇게 연출을 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영상이나 설치나 하다못해 회화를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에서도 감상자로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알고 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코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코스기도 하고요. 대학 다니고 할 때 전공자들 1학 3월 초에 되면은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는 코스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작하는 코스입니다. 서촌 라인이 있고요. 북촌 라인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경복궁이 있겠죠? 이쪽이 서촌이잖아요. 서촌 쪽엔 작은 갤러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안국 쪽, 북촌 올라가는 쪽인데요. 동십 자각이 있고 근처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죠.
저는 오늘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동십자각 쪽에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가는 그 길에 금호미술관이 있고요.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금호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영 아티스트라고 되게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해요. 그걸 1부, 2부로 나눠서 젊고 실력 있는 작가들, 동시대에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들을 보여주는데 미술을 배우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갤러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쭉 가면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겠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론 뮤익전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메인으로 론 뮤익전을 할 거고요. 지금 이강소 선생님 전시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고 있을 거고 뭐 다원예술이나 MMCA 시네마처럼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거나 그러면 예술 영상을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아는데 그렇게 다양한 전시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장 굵직하게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를 보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삼청동 윗길을 올라가는 길에 국제갤러리가 있고요. 사립갤러리 중에서는 가장 큰 갤러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은 갤러리 이름을 여기 첨부할 건데 그 갤러리고요. 거기서도 좀 좋은 작가님들 전시를 자주 해요. 청와대 길 쪽으로 가다 보면 공군의 갤러리, PKM 등등의 유명한 작가들 전시를 많이 하는 전시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건 추천을 딱히 드릴 수 없사오나 구경을 하는 건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사립 갤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나 뭐 크게 입장료가 있는 전시가 없기는 해요. 근데 PKM이랑 금호 영 아티스트 전시랑 금호미술관 항상 입장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정의 비용이 든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새 PKM이 전시가 조금 비싸졌더라고요. 공근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갤러리였는데 이제 회화도 이제 같이 하시는 케이스라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공근의 갤러리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국에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 북촌 라인에 있는 메인 주요 갤러리들을 하루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SNS에 유명하고 인증샷을 많이 찍는 전시들, 그 전시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전시를 볼 때는 그런 갤러리를 방문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많으면 기운을 많이 뺏기고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여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SNS 홍보를 많이 할 때는 이 작가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사정상 이 작가의 진짜 유명한 작품들은 몇 점 가져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시를 해요 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SNS에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고 알맹이만 쏙쏙 가져가십시오. 흔치 않은 전시 추천 3가지. 지금 전시가 다 바뀌는 시즌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업계 종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다양한 전시가 많다. 불경기다 해도 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일반적인 인식들이 좋아졌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미술에 대한 인식 장벽이나 접근성이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오로지 저의 테이스트만으로 선별한 전시 3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떠던 임노식 작가님의 전시입니다. 선산이라는 전시고요. 영어로 하면 My Family's Ancestor Mound. 발음 죄송합니다. 나의 가족의 조상들의 산이란 뜻이죠. 지금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열리고 있고요. 4월 9일에 문을 열었고 5월 4일까지 전시하신다고 하네요.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은 되게 작은 전시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동시대 작가님들이 전시를 많이 하시는 공간 중에 하나라서 꽤 자주 가는 편인데요. 임노식 작가님 오픈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약간 2초간의 정적? 되게 파스텔 톤 느낌이고 노스텔직한데 사실 약간 파스텔 톤이라기 뭐하지만 그런 컬러감들을 쓸 때 흔하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뭐냐면 무게감이 없다? 이렇게 깊이감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임노식 작가님 전의 작업들도 좋긴 했지만 뭔가 더 확
감성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세로로 긴 형의 큰 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멍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노스텔직한 그런 기법으로 표현된 농촌의 모습? 그게 어쨌든 작가님이 현대분이고 되게 젊은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하고 노스텔직한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떠올렸을 때 흔하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세련되고 MG 느낌도 조금 나고요. 힙한 그런 감성보다는 정말 뭔가 따뜻하고 노스텔직이란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스텔직한 거에 대해서 작가님 전시 소개에도 조금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물리적, 시간적 거리에 관련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그 시간과 공간적인 거리가 점점 생기면서 어떤 이렇게 뚜렷한 형상은 조금씩 흐려져 가고 하지만 어떤 이미지나 그 흐릿한 무언가가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좋았어요. 이거는 한번 가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콜렉팅을 하고 싶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시는요. 금호 영 아티스트 전시입니다. 금호 영 아티스트는 매해 빠지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는 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저랑 거의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작가들 그리고 뭔가 사회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작가들을 많이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1부, 2부를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1부를 전시 중인데 1부가 3월 21일에서 4월 27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반 작가님 그림이 좋았어요. 확실히 봄이긴 한 것 같아요. 임노식 작가님 전시도 그랬고 이해반 작가님도 그렇고 진짜 뭔가 봄봄한 느낌이 나는 작품들이 이번에 전시를 많이 된 것 같은데 컬러감 때문인지 안 그럼 그런 노스텔직한 느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반 작가님은 본인이 DMZ 지역에서 오래 자라셨대요. 그 기억을 기반으로 결국에 DMZ라는 것 자체가 경계지음과 허물어짐이 동시에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전쟁의 상흔이고 거기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꾸로 보면은 거기만큼 평화를 위한 공간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과 경계 없음, 허물어짐, 뭔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팽팽한 것 같기도 한 모습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신 회화 작가님이세요. 확실히 저는 그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본인의 어린 시절을 기반으로 그리셔서 그런지 뭔가 따뜻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추상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색감과 그런 형식을 썼을 때 그 작가의 깊이가 저는 되게 잘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작가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음과 동시에 형식이 좋아서 이런 색감이 좋아서 그린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고 사실은 이 전시도 너무 좋았지만 이해반 작가님의 한 2년 정도 뒤에 전시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뭐 실력이 막 뭐 아직 모자라서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더 확장이 될지가 궁금해요. 나중에 공간이 더 커지고 설치 쪽을 더 하시게 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세 번째 추천. 빠밤. 되게 흔한 추천일 수 있겠지만 안 흔하다고 앞에서 말해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니 조금 민망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론 뮤익전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론 뮤익이잖아요. 솔직히 이 전시에 대한 악평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 오픈 첫 주이긴 한데요. 이거 지금 찍는 시간이 악평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롬 뮤익은 롬 뮤익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대표작도 없을 뿐더러 뭔가 전시가 약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울의 한 중심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롬 뮤익전을 한답니다. 안 보실 건가요? 저라면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대표작이 아니고 큐레이션이 어떤지 저떤지 저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작가가 가지는 무게감이 작가의 이름이 그 정도로 유명해지고 그 정도로 큰 전시를 이제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꼭 한번 보고 싶은 전시고 같이 보자고 추천드리는 거고 미술계나 미술 전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이 전시는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다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전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계속 개인적인 견해만 근데 뭐 이거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롬 유익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네임밸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임밸류가 중요한가? 물론 방금 전에 제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그 이름값을 하고 큰 전시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그거에 따른 무게감과 어떤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 여름쯤에 영국에 갔었거든요. 관광으로. 그래서 전시를 많이 봤는데 제가 데미안 허스트 작업을 직접 처음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뭐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물론 그분의 작품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주는 충격감은 있었겠죠? 지금 시대와는 상황이 달랐을 테니까. 그치만 저한테는 감흥이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좀 중심을 두고 롬뮤익전을 본다면 본인한테도 그리고 다른 감상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러 가서 후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